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벡터 해석학 보충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방향도 함수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편도 함수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x축 방향으로 또 양의 y축 방향으로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편도함수를 만약에 이변수 함수일 때 f sub x 또 f sub y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 양의 x축이나 양의 y축이 아닌 임의의 방향으로 함수값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할까요? 여기 그래프를 볼까요? 파란색 곡면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z equal f의 그래프이고 우리가 높이를 z 값으로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xy 평면에 u1, u2, u3 해서 세 개의 방향이 주어졌죠. 그러면은 u1과 u2와 u3 방향으로 함수값은 과연 어떻게 변화하나요? 그렇죠. u1 방향으로는 함수값이 감소하고 또 u2 방향으로는 함수값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이죠? 그리고 u3 방향으로는 함수값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주어진 방향으로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이 바로 방향도함수라는 개념입니다. 주어진 방향으로 함수값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주어진 점 x0, y0에서 f의 변화율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때 x도 y도 동시에 변화합니다. 만약 x값이 y값과 비교했을 때 2배 빠르게 증가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입자가 2,1의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벡터를 V라고 합시다. 그런데 주어진 점 x0, y0에서 V 방향으로 의 벡터는 많겠죠. 예를 들면 2,1도 V의 2,1이 V 방향이라면은 4,2도 같은 방향이고 6,3도 V와 동일한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V 방향에 일단 단위 벡터를 하나 선택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V와 동일한 방향을 갖는 V가 1인 유니트 벡터는 V의 절대값이 루트 5니까 절대값으로 나눠서 루트 5분의 2, 루트 5분의 1 이것을 V 방향의 단위 벡터로 선택을 하겠어요. 만약에 방향만 주어지는 경우라면은 예를 들어서 세타는 3분의 파이 이 방향이라면 단위 벡터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은 방향이 주어졌을 때 방향 도함수는 어떻게 정의할까요? 자, 다음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방향 도함수 해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라고 써 있죠. 그래서 u라는 단위 벡터 a, b 방향으로 함수 f, x, y의 변화율을 우리는 방향 도함수라고 부르겠어요. 그것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d sub u f 여기 캐피탈 D로 써 있죠. 그리고 u는 서브스크립트로 써 있고 그래서 f의 u 방향의 변화율 이것은
예, 그리고 이때 u는 a, b죠. 주어진 점에서 a, b 방향으로 함수 이 위치가 입자가 이동을 할 때 방향 도함수는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ah, y 더하기 bh 마이너스 f x, y. 여러분, 일변수 함수의 순간 변화율을 혹은 도함수를 어떻게 정의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선의 기울기의 극한값으로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다변수 함수에서도 동일한 아이디어를 확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이것은 마찬가지이고 분자를 보면은 이 f x 더하기 ah, y 더하기 bh는 x, y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u 방향에 있는 점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f, x, y. 그러니까 나중점에서, 나중 함수값에서 원래 함수값을 뺀 변화량을 의미하겠어요. 우리는 뭐 그냥 편의상 x 더하기 ah 혹은 x 더하기 h 코사인 세타, y 더하기 h 사인 세타 이 이동한 점을 q라고 불러도 되겠죠. 자, 만약에 u가 방향이 여기는 u 방향이 1,0 말해서 i 벡터의 방향이라면 이때는 방향도 함수를 d sub if 이 값이 되겠죠. 이것은 위에 분자를 보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f x 더하기 a 값이 1이니까 x 더하기 h, y 더하기 0이죠. 마이너스 f x, y. 이것은 바로 뭐가 됩니까? y 값은 변화하지 않고 x 값만 변화했죠. 예, x 더하기 h로. 그래서 이 극한값은 바로 f sub x가 되겠어요. 예, 여러분 f sub x의 정의와 일치하죠. 또 마찬가지로 u가 0,1 방향이라면 양의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의미한다면 그래서 j 벡터라면 d sub j f는 어떻게 됩니까? a 값은 0이고 그러니까 x 값은 변화하지 않은 거죠. y 값만 y 더하기 h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y축 방향에 바로 편도함수 f sub y를 방향도함수가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예,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정의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실제로 구체적인 이그젠플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어요. 자, f는 x 플러스 y 제곱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점은 4,0이에요. 그리고 방향은 3분의 파이 방향입니다. 주어진 점에서 3분의 파이 방향의 방향 도함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먼저 우리는 단위 벡터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파이 방향의 방향 도함 단위 벡터 u는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고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어요. 그래서 u가 있으면은 이때 위에 정의를 이용해서 예, 여기 정의가 있죠. 방향 도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d sub u f 4,0 이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나중값에서 그러니까 4,0에서 u만큼 이동했을 때 4 플러스 2분의 1 h, y 값은 0이었죠. 0 플러스 2분의 루트 3 h
이 점에서의 함수값에서 f 4,0 원래 오리지널 포인트에서의 함수값을 빼줍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 위치에서의 함수값은 어떻게 됩니까? f는 x 플러스 y 제곱이었으니까 x에 해당하는 4 플러스 2분의 h 더하기 y의 제곱은 2분의 루트 3h의 제곱이죠. 여기에서 f 4,0 x가 4고 y는 0이니까 f 4,0은 4가 되겠죠. 예, 이 값을 빼서 정리를 해주면 4가 캔슬이 되고 남는 것은 2분의 h 더하기 2분의 루트 3h의 제곱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h로 나누어 주면 남는 것은 2분의 h를 h로 나누어서 2분의 1이고 4분의 3h 제곱을 h로 나누면 4분의 3h가 되겠죠. 이 코션트 몫은 괄호 안에 있는 값이고 이때 극한값 h가 0으로 가면 4분의 3h는 0이 되어서 극한값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방향 3분의 파이 방향으로 함수값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 도함수를 구할 때 처음에는 정의를 이용해서 구했지만 나중에는 여러 가지 도함수의 여러 가지 공식들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쉽게 구했죠. 예를 들면 x 세제곱의 도함수는 3x 제곱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그 방향 도함수를 구할 때 매번 일일이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쉬운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우리는 방향 도함수의 정의를 살펴보았고 이제 그레디언트 F를 이용해서 방향 도함수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펴보겠어요. 자, 그러면은 단위 벡터 U는 U, U2를 U1, U2를 성분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방향 도함수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겠어요. 그러면은 주어진 점 A, B에서 U 방향으로의 방향 도함수는 자, D sub U, F로 썼는데 또 다른 노테이션은 F sub U, A, B로도 써줍니다. 두 가지 노테이션이 있죠. 지금은 F sub U, A, B 위에서 D sub U, F 이렇게도 정의를 했죠. 두 가지 모두 혼용되는 노테이션입니다. 그러면은 정의를 써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h분의 나중점 f a 더하기 h u1, b 플러스 h u2 마이너스 f a, b 가 분자가 바로 델타 f에 해당하죠. 그런데 우리는 델타 f를 캘큘러스에서 변수 함수의 변화량 델타 f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다변수 함수의 미분 디퍼렌셜을 소개하기 위해서 델타 f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을 한번 박스에 있는 것을 살펴볼까요? 델타 f는 일반적으로 x, y를 중심으로 해서 x가 델타 x만큼 y가 델타 y만큼 이동했을 때 그 함수값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위에 있는 값이 이제 정이고 두 번째 줄에서는 여기에 약간의 조작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그대로 있고 여기서 마이너스 f
x, y 더하기 델타 y 한번 뺐죠? 그리고 다시 더해줬어요. 뺀 것만큼 f, x, y 더하기 델타 y를 더해줬고 그리고 f, x, y를 다시 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룹핑을 했죠. 첫 번째, 두 번째 항을 모아서 써주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항을 모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항을 보면은 무엇이 변화했나요? y 플러스 델타 y는 두 항 모두 공통으로 고정되어 있고 x값만 변화했죠? x값만 델타 x만큼 변화했습니다. 또 세 번째, 네 번째 항을 보면 이번에는 x값이 고정되어 있고 y값이 델타 y만큼 변화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룹에 대해서는 델타 x로 나눠주고 델타 x를 곱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항은 이번에는 변화한 델타 y로 나누고 델타 y를 곱했어요.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뭐죠?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룹은 근사적으로 그렇죠. 델타 x가 0으로 가면 x축 방향의 편함수 f sub 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리미트 사인이 없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f sub x와 가깝다. 근사값이 된다. 그리고 델타 x 그대로 써줬고 세 번째, 네 번째 그룹은 여기서도 리미트 델타 y가 0으로 가면 극한값은 f sub y가 되겠죠. 그런데 리미트 사인이 없기 때문에 근사적으로만 f sub y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항에 있는 델타 y는 그대로 곱해줬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표현이었죠. 그러면은 우리의 위에 있는 노테이션에서 델타 x에 해당하는 값은 뭐가 됩니까? HU1이 되고 델타 Y에 해당하는 값은 HU2가 되겠어요. 여기 그림이 있죠? X, Y가 지금 A, B고 주어진 방향 U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것이 주어진 점에서의 함수값의 위치가 되는 것이고 주어진 U 방향으로의 변화율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델타 X는 A를 기준으로 해서 A 더하기 HU1에서 A를 뺐기 때문에 HU1이고 델타 Y는 B를 기준으로 B 더하기 HU2만큼 이동해서 B를 빼주면은 실제로는 HU2만큼 변화했죠. 그래서 이 위에서 구한 근사값에 델타 X에는 HU1, 델타 Y에는 HU2를 한번 대입을 해보겠어요. 우리의 F sub U는 바로 H분의 델타 F입니다. 그리고 델타 F를 일반적으로 박스에 있는 값처럼 표현한다. 그리고 델타 X는 HU1, 델타 Y는 HU2다. 그러니까 H분의 델타 F 이 값은 근사적으로 F sub X U1 더하기 F sub I U2가 되겠습니다. 리미트를 보내면은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면은 극한값이 바로 이와 같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방향도함수를 이제 정의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X축 방향의 편도함수, Y축 방향의 편도함수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겠어요. 자, U가 성분이 U1, U2라는 단위 벡터일 때 이 U 방향의 방향도함수는 바로 D sub U 혹은 F sub U 이것은 두 가지 노테이션 모두 사용했죠. 이것은 F sub X
u1 더하기 f sub i u2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u1, u2는 우리의 단위 벡터 u고 그리고 f sub x, f sub y가 또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 방향 도함수를 이제 두 개의 벡터에 내적으로 표현을 하겠어요. 어떤 벡터와 어떤 벡터냐고요? 바로 f sub x, f sub y를 성분으로 갖는 벡터와 또 단위 벡터 u에 내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벡터 f sub x, f sub y를 바로 f의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이 박스에 있는 노테이션처럼 델 F 혹은 그레디언트 F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바로 F sub X I 더하기 F sub Y J 이렇게도 표현하고 혹은 브래킷을 이용해서는 성분이 F sub X와 F sub Y를 성분으로 갖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 도함수는 F sub U는 바로 그레디언트 F와 U의 내적 혹은 이 델F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더 콤팩트해지죠? 델F와 U의 내적. 자, 이그젬플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2번 주어진 점, 그러니까 A, B에 해당하는 점이 1,0입니다. 이 점에서 함수 F가 1 플러스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1로 주어졌을 때 4I 더하기 3J 방향, 그러니까 4,3 방향으로의 방향 도함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 주어진 방향의 단위 벡터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V의 절대값은 혹은 노음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 루트 씌워주면은 5가 되죠. 그러니까 단위 벡터는 U로 표현해서 그러니까 U로 구태여 표현하는 이유는 이것이 유니트 벡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으로 나누어 주면 5분의 4, 5분의 3이 주어진 V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겠어요. 그리고 위에서 방향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f sub x와 f sub y를 성분으로 갖는 그레디언트 f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f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f를 여러분 구해보세요. 먼저 f sub x는 어떻게 됩니까? x축 방향의 변화율 f sub x는 1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전체 제곱분의 마이너스 2x가 되죠. 또 f sub 주어진 점에서 x 1,0, x 1, y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f sub y도 y축 방향으로 편미분하면 1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전체 제곱분의 마이너스 2y 여기에 1,0을 대입하면 y값 분자가 0이기 때문에 0이 되겠죠. 예. 그래서 주어진 방향으로의 방향 도함수는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 0과 주어진 벡터 5분의 4, 5분의 3과 내적을 하면은 내적해 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5분의 4 더하기 0 곱하기 5분의 3 하면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주어진 방향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2라는 기울기를 가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 그래프를 보아서 여러분 네, 조금 익숙해졌나요? 여기 함수에 그래프가 있고 주어진 점에서 볼까요? 예, 여기 파란색 방향으로는 그러니까 등고선의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는 기울기에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방향 도함수는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황색 방향, 이 방향으로는 여기 그래프 상에서는 주황색 벡터가 되겠죠. 예, 이 방향으로는 함수값이 증가하고 또 파란색 벡터 방향, 그러니까 이 방향은 주어진 벡터를 XY 평면으로 사형시켰을 때 그 사형 벡터가 바로 U가 되는 그 방향을 자, 그래서 우리가 산악 자전거를 탄다든지 혹은 스키를 탈 때 수직으로 낙하하거나 우생을 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은 가장 힘을 덜 들이고 내려온다든지 혹은 기울기를 적게 하는가 하기 위해서 지그재그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어땠나요? 오늘 방향도 함수와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또 다른 새로운 내용들을 앞으로 소개할 텐데 어렵지 않았죠? 예, 그러면은 복습 충분히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